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배팅의 기술, 경마의 배팅이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예측론과 배팅론,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럼 예측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말이 들어올지 추리를 할 때 필요한 예측이죠. 추리를 하는 예측. 그 예측과 그 다음에 예측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배팅할 것인가. 뭐 배팅 승식은 어떻게 적용하고 배팅액 배분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 그래서 예측론과 함께 배팅론도 쌍대산맥을 이룬다. 두 가지를 크게 큰 관점,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예측론을 접어두고 배팅론에 대해서 알아본다 하는 겁니다. 자, 배팅 기술 여기에 적어놨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뽑은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물론 그 제 머릿속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참고도서가 있어요. 이렇게 참고도서가 물론 이거 제가 쓴 책이고, 그 다음에 아담 쿠하르스키가 쓴 이제 수학자는 행운을 믿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전에 1998년에 경마 승리자의 길 안드류 베이어가 썼죠. 이렇게 해서 이런 참고도서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경마 노하우라든가 경마 웹사이트를 이제 관리를 해왔죠. 코리아 레이스 만들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등등 해서 동호회도 운영하고 지금 유튜브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은 이제 운영한다기보다는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보다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식과 경험이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것을 작성하고 비디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분할 점증 중복 배팅법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배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배팅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 개를 배팅하는데 세 군데를 배팅을 할 것인데, 또는 이제 어떤 승식으로 어떻게 배팅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정했다 그러면은 그걸 얼마로 배분을 해서 정할 것이냐. 쉽게 해서 10만원을 가지고 5구멍을 한다면 2만원씩 할 것이냐, 아니면은 처음 한 군데는 확률이 높으니까 절반을 배팅하고 나머지를 배분을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우리가 정보로 이제 삼고 있는 배운 바에 의하면 투자 전략으로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는 전략, 약방의 감초처럼 쓰는 전략이 켈리 전략입니다. 원래 원어는 이제 켈리 그 크리테리온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그래서 이제 켈리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 켈리 전략이 뭐냐면 확률이 높은 곳은 많이 베팅하고 확률이 낮은 곳은 적게 베팅하고 해서 수익금이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1910년서부터 5년 동안 외국인 도박단이 워커힐 그 분점을 임시 분점이죠. 그거를 출장 판매소 그거를 그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도박단에게 배려를 해줬어요, 마사에서. 근데 배팅 많이 하니까 그렇게 거기다 차려줄 테니까 배팅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걔네들이 얼마를 이겨갔습니까? 1,000억 원을 가져갔어요. 그 우리나라 국부가 유치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들어갈 거를 외국인한테 가져갔으면 뺏겼으니까. 그 내막도 모르고 무조건 받아들인 그 마사회가 잘못이죠. 뭐 경륜에도 이제 가서 이제 했는데, 경륜에서는 이제 노 했답니다. 노. 그래서 경륜에서는 쫓아냈는데 경마에서는 뭔가 판단착오로 해서 얘네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돈을 뺏기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외국에는 그 프로그램 배팅이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홍콩만 봐도 국제 경마 제일 큰 곳이 이제 그 시장이 제일 큰 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영국계죠. 영국계. 호주, 홍콩 뭐 이런 다 영국계입니다. 그 영국이 본산지 아닙니까? 경마의 본산지.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확대를 한 거고요. 다 영국이나 호주나 홍콩이나 다 영국하고 관련이 있는 미국이나 호주나 홍콩 이런 것들은 다 영국하고 관련된 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로 이제 퍼지고 그 중에서 한가운데 이제 일본이 또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또 독특한 그 뭐랄까요 인프라를 구축을 해가지고 자기네 방식의 경마를 하고 해서 매출은 1위가 어디냐면 영국도 미국도 호주도 아닙니다. 홍콩도 물론 아니에요.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홍콩은 단위 경마장 수는 제일 매출이 높은데 그 경마장이 뭐 몇 개 안 돼요. 뭐 세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홍콩이라는 도시는 하나니까. 그러나 이 일본은 뭐 2, 30개 되죠. JRA가 더 많고, 그다음에 NAR 그래서 국영이 이제 JR고 NAR하고 JR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국영 민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물론 이제 국영이 더 많아요. 예. 뭐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뭐 경마장 세 개인데 서울, 부산하고 제주. 일본에 비하면 이제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홍콩이라는 나라하고 비교해도 될 정도로 아주 경마 후진국입니다. 후진국이고 이제 약체국이에요. 그런데 매출은 우리나라가 7위거든요. 전 세계 7위예요. 참 그 뭐 도박은 말이죠. 메뚜기가 뛰어도 도박은 이루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경마 대신 가서 저 메뚜기 경주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이 베팅 매출액은요 막 비슷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형법상 도박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만 열어놨거든요. 막아놓고 있다가 열어놓는 데는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강원랜드 어떻습니까? 카지노 거기에서 그거 한 군데니까 저 탄광구촌으로 사람들이 도박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창출되고 그런 곳인데 이미지가 완전히 이제 도박의 이미지는 어두운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하고 착하고 좋은 그런 쪽하고 나쁘고 사악한 쪽 이렇게 나눠지면은 나쁘고 어둡고 사악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눈다면 이 카지노 도박 이런 것들은 다 사악한 쪽이에요.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구분할 때 나쁜 나라 쪽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꾸려가고 있는데 이 도박 사회, 도박 문화, 도박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금지한다. 그러면 다 금지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있겠죠. 해외로 이제 가서 한다든가 도박자는 도박 맞는다고 해서 자기가 끊지 않는 상 도박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외국에 가서 어디 이제 뭐 도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지노를 출입을 했다. 그럼 그거 자체도 불법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내국인들은 내국인법을 외국에 있더라도 내국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도박을 고려할 때 어떻습니까? 고려 사항이 있죠. 첫째는 우연성, 우연성이 된 카지노 확률 같은 거 이런 것 말 비슷한 거 있다면은 우연성,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실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확률을 기반하는 것은 도박에 대해 해당된다. 그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현금이에요. 현금 않고 무슨 뭐 정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현금이 유통이 돼야 됩니다. 현금이 없는 것은 도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게임을 사행성 게임을 만드는데 거기서 현금이 유통이 안 된다. 그럼 도박으로 안 칩니다. 그 게임이죠. 그리고 현금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세 번째가 현금의 양이에요. 현금의 양을 뭐 100원짜리를 뭐 했다. 고스톱을 쳤다. 마을에서 다 경찰서 아저씨가 구경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파출소 앞에서도 하고 그거 도박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일시적이고 돈이 양이 많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외한다 그랬어요 대법에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금하고 현금의 양, 그다음에 우연성 이것을 기반으로 해야만 도박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그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구성 요건.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예전에 상당 기간 종사를 했기 때문에 법 쪽이나 행정이나 이런 쪽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따른 그 경마의 위상, 사회적 위상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고 어느 한순간에 오늘 경마를 장을 닫으면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부터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저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12마리 11마리까지 이제 출출하는 걸 갑자기 이제 8마리만 뛰게 한다, 7마리만 뛰게 한다든가 그러면 배당이 다 달라지죠. 배당 구조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과연 얼마나 붙어 있을지 다른 것으로 다 전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륜이나 무슨 경정이나 다른 스포츠 토토나 이런 데로 다 전이가 된다. 옮겨간다 이거죠. 여기서는 할 만한 것이 안 된다. 내가 이거 못들어 어떤 가능성, 대박의 가능성도 줄어든다. 8마리 뛸 때 배당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7마리 뛸 때 또 어떻게 배당이 나오냐. 아주 자기는 뭔가 이 사행성이라는 것은 대박을 맞을 기대를 하면서 하는 것이지 조금씩 따는 그런 예전에 그 사행성 게임 중에서 이제 황금성처럼 야금씩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의 즐거움 얻는 것보다 한꺼번에 큰 돈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고 그것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배당이 크면 그다음에 당첨금이 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게 바로 사행성의 기본 그 이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할 점증 중복 베팅법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1 이렇게 식으로 나눴어. 3개 뭐 5개라고 할까요? 5군데를 베팅을 한다. 그러면 5군데를 둘 10만 원씩 하면 둘 5분의 1 해서 20%씩 이렇게 딱 이 균등배분법이라고 그러죠. 균등 배분할 수가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다가 1은 확률이 높으니까 좀 더 베팅해. 그 다음에 2는 조금 더 베팅해. 1이 제일 많이 베팅하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베팅하는 거예요. 1을 먼저 베팅을 5개 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첫 번째는 2개를 더 베팅하고 세 번째는 뭐 1개를 더 베팅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1개가 남나요? 3개. 그래서 세 번째 또 1개 베팅해가지고 총 이렇게 분할해서 점증을 한다 이게. 점증을 하고 중복을 해서 베팅한다 이게. 3개를 먼저 1개를 먼저 베팅한 다음에 거기다가 2개를 더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점증이죠. 점증 베팅이죠. 이런 방법으로 이제 분할 점증 중복 베팅법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시키냐? 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률. 그래서 확률 값을 알아야 돼요. 확률. 그러니까 이 대끼리 쪽에다가 베팅하는 거, 그러니까 10배당 밑으로 베팅하다는 것은 얼마? 그다음에 20배당 할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100배 이상은 얼마? 한 구자, 얘는 2구자, 4구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뭘 기준으로? 배당이 바로 뒤집으면 확률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배당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참고 켈리 전략이라는데 켈리 전략은 정확하게 확률로 계산을 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도박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것을 정확하게 200억씩 이겨갔습니다. 그럼 10% 환수율, 10%, 110%의 환수율로 RTP가 이제 110% 나온 거죠. 환급률이라고 하는데 환수율은 우리가 만든 용어지만 정식 용어가 아니에요. 사전에 없더라고요. 환급률로 표시가 되는데 RTP라는 거 여기 보면 RTP가 있죠. RTP는 바로 환급률이라는 뜻입니다. Return to Player라고 그러죠. Return to Player. 이게 원래 카지노에 쓰는 정식 도박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켈리 전략에 의하면은 바로 균등 베팅에다가 거기에다 얹어서 이 찾는 총액, 얻는 총액이 똑같은 거예요. 얻는 총액의 상수 값을 갖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전부 맞춰서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기는 금액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매년 200억씩 이겨갔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할 때 점증 중복 베팅법은 이 승리 금액을
일정하게 하고 나눠서 베팅을 한다. 그리고 확률이 높은 것은 점증한다. 그러니까 더 중복하고 점증한다. 그런 거예요. 더 크게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피아노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아노 효과. 자, 경마는 뭐 게임이죠?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이라는 것은 1%짜리하고 99%짜리라고 해도 확정이 안 돼. 1%짜리는 반드시 들어오는 거, 반드시 안 들어오고 99%짜리는 반드시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가 아니에요. 반드시는 100%고 또는 0%. 0%는 안 들어오니까 반대는 100%죠. 그래서 0%와 100% 같은 건 이건 똑같은 건데 그 뒤집으면 되니까 이쪽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것은. 확률은 0과 100이라는 값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죠. 그럼 확률은 그러니까 99%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할 때는 저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똥말이라고 하잖아요. 예. 부진마. 그러니까 어려운 맛도 입상하기 어려운 맛들도 하나 구찌 하나는 배팅해야 돼. 여기 분할 점점 배팅해서 하나는 배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부 다 피아노로 전부 다 깔아놓고 그 위에 깔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 될 만한 것에 집중해서 좀 많이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분할 배팅하는도 찾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한 구찌를 배팅하고 여기 10구찌를 배팅을 해도 데길 같은데 10배 주력으로 하는 배팅에 10배를 배팅하고 10개를 배팅하고 여기에 저쪽 끄트머리 하나 꼴찌마에다가 한 개를 배팅해도 왜냐하면 배당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10배지만 거기는 100배가 아니라 1000배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끄트머리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대박을 맞을 수도 있고 이득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확률이 무섭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확률이 100%도 99%도 믿을 수 없으니까 1%도 또 안 들어온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100개는 1%는 100개 중에 한 번은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개씩 배팅했을 때 10번 중에 하나는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역배팅. 그래서 이제 피아노 효과를 노리고 그냥 밑밥을 깔아놓으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역배팅은 쌍승. 쌍승 어떻습니까? 쌍승.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선 경마 승리자의 길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수학자는 행운을 믿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 경마는 말이죠. 비인기마 때문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마가 과잉평가됐다. 그리고 비인기마는 오히려 또 반대로 더 많이 과소평가됐다. 저평가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마는 과잉평가되니까 거기 배팅할 필요가 없다 이게요. 그쪽에서 배팅해서 이득을 챙길 수는 없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가 얻는 소액이 아니라 고액으로다가 완전히 노리는 그런 수가 아닌다면은 그러니까 확률을 떠나서 그냥 거의 확정값이다 이렇게 그런 뭔가 그냥 확실해 보이는 그런 식의 그런 가능성들이 없다면은 바로 거기에는 이렇게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배팅해가지고. 왜냐? 거기에 몰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1.5배가 나와야 될 것이 어떻게 되느냐? 1.3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가 나와야 될 것은 8배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과잉평가가 됐다. 그러면 거기 손해보고 들어가는데도 못 들어가요. 어떤 것도 다 똑같이 기대값으로 볼 때 어떤 것으로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것은 배당이 낮고 확률이 낮은 것은 배당이 높아서 기대값으로 보면 그거 곱해야 되는데 그 곱한 값은 다 어차피 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지는 것이 바로 인기마다 인기 1위마. 그래서 이 경마 승리자의 길이나 이런 책 여기 보면은 행운 수학자는 행운을 믿지 않는다 이런 책도 홍콩에서 그 경마들 이렇게 거기서 평을 했는데 이 인기만은 과잉평가됐고 비인기만은 저평가돼 있다. 이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역배팅이 이기는 길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쌍승을 할 때 거꾸로 들어오는 거야.
이번에 인기 1위하고 2위가 쌍성으로 돈다면은 1, 2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2, 1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대박을 맞게 된다. 그러니까 1, 2는 뭐 5.0배인데 2, 1은 20배더라 하는 거야. 그래서 전부 1, 2로 몰려 있어서 그래요. 그쪽으로. 그래서 역배팅하는 쌍승을 역으로 사는 그런 배팅법이 주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팅의 기술 세 번째로 꼽았고요. 네 번째는 동티오트 배팅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배팅을 경마를 배팅하면서 이 경마가 조작이 아닌가? 왜 이렇게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피해가면서 가느냐? 어? 내가 가는 곳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가는 거예요.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 예? 이것이 타당하다고, 이것이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확률이라는 것을 깜빡 잊고 거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들어온다고 보고 이렇게 베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이것을 맞춘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확률을 확정값으로 오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들어오는 것이 나를 일부러 피해가고 조작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보였을 뿐이에요.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 똑같은 건데 그것을 이쪽이 많이 들어온다고 착각을 하고 있던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대로는 잘 안 들어온다 이런 생각으로 베팅하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해요. 예. 그런 식으로 안 들어오는 독특한 숨은 베팅, 뭐 역발상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어브노멀한 그런 상태의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복병마를 추구를 해야지 주력마, 인기마를 추구를 하지 마라. 배팅을 할 때 뭐 2 넣고 3, 4, 5 할 때 2가 바로 뭐 인기마다 그러지 말고 복병마 5를 넣고 5에 2, 3, 4로 배팅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도 없어요. 왜냐면 그걸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내가 봤는데 그걸 배팅을 이완시 인기 맞추기로 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그 5를 치고 해서 들어왔는데 2가 들어왔다 그러면 덜 아쉬워. 왜냐면 배당이 낮으니까. 에휴, 저런 배당이야 뭐 경마에서는 허구한 날 나오는 그런 배당들인데 한번 놓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후회 없이 배팅하려면 복병마를 추구로 해야 돼. 예. 인기마를 추구로 하지 말고 복병마를 추구로 하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복승 4복죠. 3복승을 할 때 1 넣고 2, 3, 4 이렇게 세 개의 배팅을 하지 말라. 예. 1, 2, 3, 4, 4복조를 배팅하세요. 이거 배팅은 개수가 4개고 그 1에 2, 3, 4는 3개예요. 그 한 개 차이로 억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하나를 더 추가하지. 하나를 더 추가해 해봐야 25% 추가하는 거예요. 75% 대 100%니까 25% 차이인데 이 기분하고 운하고 여기에 관계돼서 이 멘탈이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네, 삼복승 그 빠진 거 하나 1 넣고 2, 3, 4로 하면 2, 3, 4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내가 뺀 거 2, 3 뺀 거 빼고서 2, 3, 4가 들어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25%의 확률이거든요. 네? 1 넣고 2, 3, 4 4개 중에서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들어올 것이 제껴놨는데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20은 제껴놓은 25%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복승시 대끼리 배팅할 때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도 높은 25%라는 큰 것을 빼고 왜 합니까? 그걸 같이 넣어서도 하나를 더 희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덜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신 빠지는 것이 없잖아요. 이건 다 4개가 4복조 복조로 한다는 것은 빠지는 것이 없어. 그거 들어오면 무조건 맞는 거야. 근데 구찌가 뭐예요? 4구찌란 말이에요. 4구찌. 그러니까 4방으로 할 수 있는 거 3방으로 할 수 있는 한 방 차인데 여기서 멘탈이 무너지게 생겨요. 이게 안 들어오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하나 더 희생을 시켜서 세 배팅이 아니라 4배팅으로 3배팅이 아니라 4배팅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배팅을 해서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3복승은 3배팅이 없고 무조건 4복승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으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멘탈이 안 무너져요. 그리고 그 오래 사는 데도 그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충격을 많이 받으면 일찍 죽어요. 예. 그런 식으로 사복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삼쌍승 삼보승이죠. 야, 이런 걸 고려를 하는 게 무슨 거죠? 확률 갖고는 몰라. 확률 높고 낮은 것은 확률 높은 데만 베팅할 거예요? 그거 아니지. 배당이 낮으니까. 그러다가 또 높은 고배당만 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제 카지노에서 나온 건데 그걸 RTP라고 그래요. RTP. 리턴 투 플레이어. 경마에서는 이제 환급률, 환수율이라는데 환수율이라고 하는 건 용어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정식 용어가 아니고 수요자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부르는 거고요. 환급률이에요. 환급률. 그리고 우리나라로 할 때 환급률이고 원어는 카지노에서 나온 리턴 투 플레이어라고 RTP라고 합니다. RTP. 그래서 RTP로다가 이건 RTP는 확정값이에요. 확률은 불확정값이야. 뭐가 들어올지 몰라. 이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RTP는 확정값이에요. 왜냐? 수학의 대수의 법칙 때문에 대수의 법칙으로 횟수를 많이 하면 허용 횟수 이상 진행할 경우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이 돼서 거기에 수렴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80 환급률이 87이다. 그럼 13% 떨어지는 거예요. 예. 만약에 세금이 13%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세금이 27%. 그러면 73이잖아요. 그럼 73이 한없이 수렴해 가는 거예요. 그건 가장 잘했을 때 73%. 그러니까 최고 잘 들어오는 게 대길이거든요. 복순식 대길이. 그거에 이제 73%에 수렴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50%, 60%짜리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우수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경우수가 많아야 대수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원래는 2000개 이상은 돼야 자연 상태 표준 편차를 적용을 해서 항상 표준 편차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통계는 뭐예요? 편차 약문이에요.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 그 계산은 없어요. 통계에서는 무조건 편차를 계산해야 돼. 그런데 과학은 뭐죠? 규칙을 찾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은 규칙을 찾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통계는 편차 학문이다. 그래서 이 편차를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편차. 그래서 편차를 고려를 할 때 이 RTP로서 이제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수많은 그 횟수, 그 베팅 수, 해당되는 그 N, 그걸 뭐라 그래요? 경우수로, 경우수가 필요하다. 이건 필수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를 할 때 어떻게 고려를 했느냐? 전부 베팅하면 모두 적중한다. 이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 하지만 왜 적중하지 않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구조상 전부 베팅하면 지게끔 계산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나오냐? 제가 이제 그 올린 바가 있지만은 복승식은 이제 55% 수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은 게 삼상승식이에요. 그게 이제 거의 78%, 80%에 육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복승, 쌍승, 삼복승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단승식은 이제 뺐는데 단승식이 제일 높죠. 80% 넘으니까 80%가 법정 환급률인데 80%에 수렴하는데 2순위 정도는 이제 80% 넘고요. 1순위는 그 인기만 베팅하지 말라는 뜻대로 77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80. 그러니까 3%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은 모두 적중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모두 베팅하면 손해다. 그러면 거기에서 빼고 베팅하면 된다 이게. 이거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빼고. 그러니까 한 번은 모든 걸 1%짜리도 뺄 수 없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베팅한다 그러면. 그러나 아까 대수의 법칙처럼 계속 많이 베팅하게 되면 그게 이 확률에 수렴한다 그래서 확률이 RTP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놈들, 그러니까 RTP가 적은 것은 빼고서 베팅하면 된다. 확률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RTP가 적은 것을 좀 제외시켜서 예를 들어서 복승식이 11마리가 뜰 때 얼마예요? 66구멍인가요? 11마리가 11 곱하기 55구멍이죠. 12마리가 뜰 때 66구멍이니까 그 1329구멍 삼성수는 이 삼성수 예를 들어서 1329구멍이면 여기서 200구멍만 베팅 100구멍만 베팅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든 게 여기서 100구멍이에요. 100구멍. 이게 100구멍 베팅하는 방법이거든요.
백구멍 베팅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백구멍 베팅하는데 여기 100이잖아요. 전체 이게 베팅 수거든. 100. 그래서 패턴 1하고 패턴 2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느냐? 요로 해당되면 요걸로 적용하고 여기에 해당되면 이걸로 적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100개씩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얼마요? 황금률 183. 183. 요거는 이제 161. 그래서 한 통산 170 평균적으로 170 정도의 환수를 볼 수 있는 그런 베팅법. 그러니까 이건 예측법이에요. 예측법을 개발을 한 거죠. 요거는 지금 베팅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모두 적정한다는 개념을 알고 여기서 뭘 빼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울 말을 빼놓고 베팅을 한다면 넉넉하게 아주 그냥 거의 적중률이 높으니까 아주 든든해. 이거 뭐 해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한 곳에 찍어 먹기도 있지만 여러 군데 다 그냥 맞춰 먹기가 있어요. 맞추는데 죽점을 많이 들어서 초보자 시절에 이제 막 그러죠. 근데 스트레스는 해소되잖아요. 맞추면. 요번에 5% 먹기, 10% 먹기라고 해도 맞춰서 계속 먹는 거야. 그러나 이제 계산 좀 잘못해가지고 오버되는 것도 맞춰도 지는 그런 경우도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중하는 그런 방법으로 원초적으로 들어가 보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 밑에 보면은 복권승리법에서 안 나오지 않은 곳은 영원히 안 나온다는 거야. 복권승리의 여기 그 사례를 보면은 스테판 만델이라고 이제 복권의 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카지노 블랙잭은 레드 소프 빌벤더, 피츠로드, 이걸 경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참고를 할 수가 있지만은 여하튼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부 베팅은 모두 적정한다 하는 이거. 그다음에 손해를 본다 하는 거 공제율을 써서 생각을 해야 돼요. 공제율. 전부 다 베팅하는데 그 다음은 이익이 나오면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세금을 전혀 안 뗐다 공제가 안 해도 그러면 그래도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원초적으로 대수의 법칙에서 안 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베팅, 그러니까 보통 노멀 베팅을 하게 되면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브노멀 베팅, 비이상적으로 뭐 좀 잘못 베팅하는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다 잘못 베팅하게 되더라고요. 이 잘못 베팅은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제율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어디에서 나느냐 이런 것도 손익분기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지 않은 것은 영원히 안 나온다는 거 요거 전부 베팅하면 모두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찍어먹기는 확신을 가질 때만 한다. 찍어먹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다량 베팅을 하는 확률 베팅, 다량 베팅, 시스템 베팅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딱 2 넣고 3, 4 딱 두 방 아니면 1, 2 대끼리 하나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하는 거. 이것은 이제 확신을 가질 때 무슨 뭐 소스 경마나 이런 데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 뭔가 이제 막 다량으로 저배당에 베팅을 할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을 가지려면 확률이 높아야 되죠. 확률이 높으면 뭐예요? 저배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베팅을 할 때 이제 찍어먹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예상을 잘하는 사람은 저 같은 이제 한 3방씩 하는데 3방 이상은 다 낭비예요. 지는 거야, 지는 거.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4구멍 베팅하지 말고 3구멍 베팅까지 해라. 경마 예상가들한테 충고를 합니다. 4방 못 맞춰도 4구멍은 하지 마라. 4구멍 이상은 하지 말고 3구멍으로 해라. 3구멍 이내로. 잘 맞추든 못 맞추든 그러면 확연하게 실력이 올라갈 것이다. 맞추는 횟수를 좀 늘리려고 말이지 3구멍으로 4구멍은 5구멍에서 맞추려고 말하는데 그건 무조건 지는 길이에요. 4구멍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제가 지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3구멍까지는 안 지는 확률이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거꾸로 다는 게. 그러니까 3구멍 이내로 베팅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그래서 이걸 최적 베팅법이라고 그러죠. 이 최적 베팅법을 자기 나름대로 구사를 해야 된다. 어디서 구해서 해야지 아무것도 무기 없이 도전을 하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은 무기를 갖고 강력한 무기 소스라도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영마에 도전하는데 나는 뭐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 최적 베팅법 이런 것도 없고 베팅 노하우도 없고 이 확률도 없고 정보 찾기다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수준으로 베팅을 하게 된다면 들러리만 쓰는 거야. 그 사람들을 이겨주는데 내가 돈을 보태주는 거다. 왜냐 페리미출 제도는 시행체하고 싸움이 아니라 카지노는 시행체하고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시행착오 싸움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싸움이에요. 그럼 우리들 중에서 똑똑한 거 준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기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에는 운으로 이기지만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여러 번 하게 되면 대수의 법칙처럼 그 확실히 많이 갖춘 그런 확률 높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